네, 건강과 복을 부르는 생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집에 걸어 놓으시면 좋은 기운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광물질을 특수 광물질을 했다고 그래요. 전화번호 010-5515-1800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전화로도 기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화하시면 상담받고 그림도 상담이 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의 김소정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김건희 여사 논문에 관해서 분석하신다고요. 김건희 여사 논문을 뭐 표절이 아니라고 국민대에서 입장을 내놨잖아요. 내놨죠, 예. 그런데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고 네. 거기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예. 국민들한테 상당히 호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표절이 맞다. 충격적 내용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표절을 밝히겠다. 예. 라고 요즘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네. 첫 번째 사진 띄우시면 네.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이러잖아요. 네. 상식 이하의 문제점이 있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예. 아니, 근데 범학계라는 이 단체가 무엇는 단체입니까, 이거? 저 처음 들어가지고 예. 예전에 이범학 가수 있었잖아요. 그 이범학 가수 있었는데. 처음에 예? 그런 생각도 나고 상당히 생소한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게요. 범학계 국민검증단, 그 학계를 어우르는 국민검증단이 있나 봐요. 아니, 거기서 아니, 논문 검증은 그 학교에서 하는 거고, 네. 그 지금 국민검증단이라는 자체가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들이 뭔데 학술 논문을 국민검증단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말이 되나요? 예. 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국민대에서 네. 표절 아니다라고 결론 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네. 그래? 예. 국민대에서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아까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 표절을 밝혀보겠다고 난립니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충격적 내용을 발견했답니다. 이게 충격적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논문에서 네. 김건희 여사 논문에서 충격적 내용을 발견해서 우리도 놀라고 있다. 네. 저는 이제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건데 네. 이재명 논문에서 충격적 내용을 발견해서 제가 놀라고 있어요. 그러게요. 좀 이따가 많이 놀라실 거예요. 예,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그 네. 사진 있잖아요. 네, 사진 있네요. 대국민 보고회까지 열어가지고 예.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을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검증단에서 뭐라고 하냐면 김 여사의 논문들이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있다. 대필이랍니다 이제는. 예. 이게 표절이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대필이라고 그러네, 이제는. 대필은 정말 밝히기 힘들거든요. 네. 저도 지역에서 정치 생활을 하면서 논문 대필에 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소문도 상당히 자자하고. 네. 근데 그거는 밝힐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대필자가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네. 그 대필이라는 것은 정말 밝히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예. 상식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 취득하고 학생을 가르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저는 이 검증단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교수도 아니잖아요. 네. 교수도 아니고 정식 직위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대학교에서. 네. 그러게요. 연구소에서나.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공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대상이 정말 잘못됐다. 이 대상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조국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조국 그게 상대죠. 상식에 맞죠. 조국 지금 교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논문 발표하고. 근데 그거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표절이 상당히 의심되거든요. 네. 차라리 조국 상대로 이렇게 했으면 범학계 국민검증단 열심히 하네. 자발적으로 아주 균형감 가지고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면서 아주 중립적으로 열심히 하는 단체라는 인식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의아하다는 거죠. 그러게요. 예. 네, 너무 좀 과하다. 네. 그다음 사이드였으면 왜냐하면 이재명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자기 석사 논문 표절 맞다고 했잖아요. 예. 그 표절이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니까 이재명이 제발 취소해달라. 왜냐면 이게 지금 대선 때 이게 불거지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랬더니 이제 표절 아니냐는 의혹이 상당히 일어나니까 이재명이 맞다라고 인정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논문 필요 없으니까 석사하기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거 좀 취소해달라. 참 이렇게 뻔뻔합니다. 뻔뻔스럽네요, 진짜. 이 학교는 뭐가 됩니까? 이 학교는. 예? 필요 없으니까 취소해라. 나는 그 표절 맞다. 필요 없다. 그런데 필요 없다. 취소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무마하면서 넘어갔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재명은 지금 그때 대선 후보까지 나왔고 지금 국회의원이고 지금 당대표잖아요. 예. 범합계 국민검증단은 이재명 표절을 물고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사퇴와 축구를 하면서 네. 지금 저렇게 할 게 아니고 예. 그럼 저자들이 지금 의도하는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표절에 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뭐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재명부터 이 표절 석사 논문에 관한 표절부터 그 타겟으로 삼아야죠. 예. 그래서 이재명한테 지금 당장 다 사퇴하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죠. 네. 이 석사 논문에 대해서. 네. 그 석사 논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연 띄우시면 이재명의 석사 논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인용 표시를 안 해서 보통 표절은 그 인용 표시 안 한 데서 그 표절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쓴 것처럼 돼버리니까. 네. 근데 인용을 할 때는 항상 인용 표시를 해야 돼요. 항상. 그렇죠. 따옴표로 인용 표시하고 따옴표로. 근데 어디서 그걸 하지 발췌한 않으면 거. 누구나 예. 다 그거는 자기가 쓴 거라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네. 그러면서 이재명은 내가 인용 표시 안 한 거 인정한다. 제발 취소해달라. 필요 없답니다. 표절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냥 그때는 흐지부지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대학교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 국민대에서도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는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직위를 부여받은 바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은 이걸 가지고 대선 후보까지 나갔잖아요. 그러게요. 예. 예. 그런데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기 위해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상당히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네. 다음 이재명 석사 논문 다음에 표절보다 심각한 것은 라고 해서 그 신동아에서 나온 기사가 네. 있는데 표절보다 심각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와닿아가지고 네. 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네. 훌륭하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 네. 사진 띄워주시면 표절 여부에 대한 검증은 대선 후로 미뤄졌다. 밑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대표에 대한 논문 결과 발표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게 네.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같은 이슈로 떠올랐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서 그걸 딱 짚어놨죠. 네. 두 사람의 논문을 같은 층위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예. 이재명은 대선 후보고 김건희는 후보의 부인일 뿐이다. 그냥 그러니까요. 일반인일 예. 뿐이다. 그리고 김건희의 논문과 학위는 뭐 학력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득했다는 인상을 준다. 이게 일단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여기서 이제 이재명의 논문은 다르다. 이재명이 2016년 부산의 한 행사에서 자신의 논문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논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야간 특수대학원까지 갔고 2년 반 동안 연구한 끝에 뭐 논문을 썼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재명은 이 논문을 쓰고 2006년 2월 행정학 석사가 됐죠. 네. 근데 그 2006년에 그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서 성남시장에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출마를 하려면 정말 바쁘잖아요. 준비할 것도 너무나도 많고. 아유, 그럼요. 예. 근데 이 논문까지 썼다, 이재명이. 철인이네. 그것도 그 논문
논문의 그 제목도 상당히 대단하기보다 그 지방선거 출마, 그 성남시장 출마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되는 논문이었다.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보이시나요, 논문이? 네네.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대예요. 네. 그러면, 이런 논문을 정말 불철주야, 주경야독의 정신으로 이 논문을 2년 반 동안 이렇게 써가지고 그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많은 그 성남 시민분들께서 이런 논문까지 쓴 사람이면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시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착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기대를 하죠. 기대를. 네. 그리고 자기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정말 불철저에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2년 반 동안. 어쨌든 그 이상이라는 게 정치인한테 이 논문에 그 당시 이재명이란 정치인에게 이 논문은 상당히 메리트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목도 상당히 그렇잖아요.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 그러니까. 예. 네, 이런 논문을 지금 썼다는 건 이게 지금 표절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사이에 띄우시면 그 논문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표절도 그렇지만 내용도 참, 네. 네. 그 다음 사이에 띄우, 세 장 보시면 3장. 예. 3장. 예. 전에 3장을, 3장이 네. 아니고 3장을 보면 네. 하향식 공천이 하향식 공천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그 출마자들을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의 힘으로 뽑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하향식 공천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일단은 그 통제를 하잖아요. 네. 중앙당이 어떤 공천을 받아야 되고 중앙당에서 감시와 통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지방에서 어떤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다 이거는 그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예. 그 통제와 감시는 누가 할 것이며 어. 금권 선거가 정말 만연할 것이다. 금권 선거, 조직동원 선거, 또 부정 선거의 의혹도 있고요. 부정선거 뭐 어마어마하게 예. 발생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중앙당의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 주민들이 이 사람 좀 해달라고 하면 장단점이 될 것이다. 있죠. 네. 그 돈을 엄청나게 뿌리면 되겠네요. 주민들. 그러게요. 예. 그리고 나를 좀 공천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예. 부정부패 가능성은 상향식 공천에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 뭐 이런 식으로 하향식 공천이 부정부패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써놨고 그 다음 사진 띄우시면 그 논문에 뭐 서론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이재명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단락도 보면 아까 하향식 공천 강조했잖아요. 네. 그 문장과 이 문장은 앞뒤가 달라요. 이 문장을 보시면 지방정치 과정에서 부패는 중앙정치와 달리 극복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그러게요. 그다음에 알면서도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써놓은 게 좀 앞뒤가 좀 안 맞긴 한데 네. 그러면서 계속 써놓은 게 뭐냐면 지방직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이재명이죠. 네. 뭐 그때는 뭐 몰랐겠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이 지방직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견제 수단도 없다. 맞죠? 네, 네. 어떠한 견제 수단도 없다. 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의한 간섭적 정치적 통제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성남시잖아요. 네. 그러네. 뭐 되기 전에 뭐 쓰긴 한 건데 이 때문에 지방 정치의 주민들의 그러니까 이게 3번이 핵심이거든요. 네. 3번을 보시면 결론이 제가 그 가로해 놨잖아요. 네. 국민에 의한 정치적 통제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이 이건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중학생도 이 정도는 쓰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거 보세요. 그 뭐요? 지방직 성취직 공직자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장. 네. 그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어떠한 견제 수단도 없다면서요. 그러게. 그만큼 막강하다면서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조차 거의 불가능하다면서요. 이런 사람을 주민들이 통제해야 된답니다. 아니 이거는 무슨 뭐 이 논문에 이런 논문을 왜 썼는지 저는 의문이 가서 이거는 중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게요. 예. 주민들의 힘으로
뭐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를 하자. 이건데 결론이 이건데 예. 이게 지금 이 논문의 핵심 요지 같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중학생 정도도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아니 주민이 통제를 안 해서 못합니까? 못해서 안 하는 거지. 예. 그러게. 이런 어쨌든 논문의 내용이나 질이 좀 그렇다, 좀 문제가 네. 있다. 근데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이제 성남시 뭐 후보 지금 뭐 최근엔 대선 후보고 지금 네. 당대표잖아요. 그 국민검증단은 이거를 문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이 논문을 아까 표절 무슨 시비도 있었고 내용도 상당히 좀 뭐 이런 말도 그래 제 생각엔 그래요. 좀 중학생 수준의 논문이고 이거를 좀 문제 삼아서 이 당대표의 자질 등을 좀 따지는 게 타겟을 그쪽으로 하는 게 좀 마땅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의아하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어떤 행보가. 네. 그리고 조국도 좀 보겠습니다. 조국. 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잊혀져가는 인물인데 그 다음 사이 되었으면 네. 조국 석사 논문도 일본의 법학책을 33군데 출처 안 박히고 그대로 베꼈다 이거죠. 아하. 그 다음 사이 되었으면 인용 표시를 또 안 했다 이겁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질이 나쁜 표절 뭐 그거는 명확한 것이고. 네. 근데 30년 전 우리나라 그러잖아. 30년 전에는 뭐 표절 뭐 그거 그냥 다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일본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일본 그렇지 않았죠, 그때. 예. 일본 저자들이 이걸 저작권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아무리 3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아유, 30년 전에도 일본은 표절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일본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문제고 그 네. 최근에 어떤 관계자는 축산가를 내세우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더니 자기 논문은 이렇게 일본에 의존했다는 것이 놀랍다. 네. 저도 놀랍습니다. 그러게. 일본과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 다음 사이에 띄어지면 논문의 약 30%가 일본 문헌의 문장이었다는 거죠. 네. 조국의 논문. 그 상당히 문제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사이에 띄어지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조국의 속서 논문 2015년에도 그 다음 논란이 됐다. 사진이요. 네. 예. 2015년에도 논란이 됐는데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내 문헌 등을 59군데 표절한 의혹이 제기가 됐다. 야, 59군데나. 어이구. 그래서 연구 진실성 위원회가 보니까 15군데서 거의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랬죠. 그냥 연구 부적절 행위다, 표절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그냥 일단 내버리긴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사이에 띄어지면 최근에는 뭐 표절 아니다라고 그냥 마침표를 찍었다 이거죠. 예. 이게 그 다음 사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조국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 대한 표절 제소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었다라고 하죠. 정말 뻔뻔합니다. 야, 뻔뻔스럽다, 진짜. 예.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근데 이거는 조국이 하는 말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이 말을 그대로 해야 될 것 같다. 그 그러게요. 느낌이고. 근데 지금 이재명과 조국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당대표까지 하고 있고 최근 대선 후보였고 조국은 서울대 교수잖아요. 예. 논문을 가지고. 근데 표절 의혹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의혹도 뭐 그렇게 뭐 대학교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뭐 말끔하진 않아요. 그 이재명의 그 논문 내용도 아까 보셨겠지만 좀 그렇거든요. 그게 어떻게 저런 논문을 썼을까 뭐 의아할 그러게요. 정도 내용도 상당히 좀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범학계 국민검증당에서는 이재명이나 조국의 이런 논문 같은 경우는 언급도 안 하죠.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만 계속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어떤 의도가 상당히 불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도 하죠. 그 다음 사진 띄어지면 네. 김건희 논문 검증단은 정치단체다. 정치단체네요. 알고 보니까 네. 이재명을 지지한 세력이다. 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사진 띄어지면 그 검증단에는 사교련을 주축으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합자 협의회, 민교협, 예. 그리고 밑에 뭐 국교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임원을 역임했거나 현재 임원인 자들이 대부분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아하, 이제 나오네요, 본색들이. 이제 뭐 나왔죠, 뭐. 예. 예. 그다음 사이트 여시면 검증에 참여한 또 다른 단체인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는 조국의 딸 조민의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 철회를 주장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아하.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네, 나왔네. 예. 이미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뭐 표절을 검증하는 범학교 국민검증단이 아니라 이재명 그냥 지지 세력이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러네. 예. 정치 단체일 것이다. 라는 합리적 의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이 김건희 논문 표절 뭐 특검까지 한다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다 묶어가지고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김정숙 특검법 발의하거나 김혜경 특검법 빨리 발의해서 대응해야죠. 그럼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문 표절 뭐 이런 단체에 휩쓸려가지고 뭐 계속 지금 지지율 하락에 한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를 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김건희 여사 논문으로 특검하면은 우리나라의 특검이 한 10,000개는 해야 되겠네요. 정치인 이재명, 조국, 뭐 정치인만 해도 10,000개는 해야 돼요. 10,000개는 예. 네, 만개는 특검 공화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각 개인마다 다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지네들 진짜 특검해야 될 거는 그렇게 땡깡 쓰면서 반대해놓고 뭐 되지도 않는 걸 마구잡이로 특검하려고 물귀신 작전으로 그렇죠. 엄청난 우리는 김정숙 특검법으로 맞불나야죠. 그러네요. 김정숙 특검법 예. 네, 그걸로 맞불나야죠. 지금 우리 국민들 최대 관심사잖아요. 예. 그다음에 네. 문다혜 특검법 뭐 문준용 특검법 김혜경 특검법 막 들어가야지 뭐. 다 해야죠. 이 참. 그거를 발의를 엄청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국민의힘이 좀 투쟁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소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뭐 검증단이라는 그 자체가 이런 정치 단체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꾸 시끄러. 그러면 모르는 국민들은 야, 저 무슨 무슨 학년 무슨 무슨 국민 검증당 이라는 데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뭐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국민검증단이라는 단체는 이재명 지지단체였다. 그럼 이런 공격도 이재명을 살리고 윤석열 죽이기의 일환으로 이런 거 공격에 들어간 거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좀 분발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거? 그걸 내버려둬요 이걸? 하여튼 뭐 정신이 없. 이 다 원흉이 어디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준석 때문이에요. 이준석 리스크 진작에 제거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거를 못하고 있으니 참 추가 징계 왜 안 하십니까? 다 이래니까 이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다 이런 거 공격받고 이것도 무기력하잖아요. 내부 문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부를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